호텔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도경은 검은 정장 재킷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옆에 서 있는 연인 윤민주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민주의 부모였다. 특히 아버지인 문태호는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로 유명했다. 만찬장 입구에서 도경은 잠시 멈춰섰다. 넓은 홀 안쪽에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었다. 문태호였다. 회색 양복에 금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을 풍겼다. 그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민주를 빼닮은 얼굴로 보아 어머니인 윤혜림이 분명했다. 태호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눠온 손이었다. 도경이 자신을 소개하자 태호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신다고요? 도경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답하자 순간 테이블 위로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교육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회복지. 세상 바꾸려면 자본을 움직여야지. 태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개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돈이 흘러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도경은 포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자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반박했지만 태호는 결국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혜림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도경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걱정된다는 말과 함께 민주와의 결혼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민주가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도경은 민주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부모님의 이런 말에 단호하게 반박했을 민주였는데 오늘은 달랐다. 도경은 제 일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차분히 답했다. 태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노인 복지 분야를 예로 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감정적인 접근만 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도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인 복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였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들어있다고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다. 도경은 민주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태호가 화제를 바꿨다. 소셜벤처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진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도경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였다. 혜림이 한숨을 쉬며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도경 씨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도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주마저도 부모 편에 서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었다. 도경은 생각해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을 나오는 길에 민주가 도경의 팔을 잡았다.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라며 기분이 나빴느냐고 물었다. 도경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민주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긴 것 같았다. 도경은 자꾸만 떠오르는 태호의 말을 지우려 했다. 그리고 민주의 침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파트 앞에서 헤어질 때 민주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경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집에 도착해 정장을 벗으며 도경은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태호의 말처럼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의 환한 웃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손을 내밀어주는 그 소중함을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었다. 도경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일도 복지관에 출근해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의 만남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첫 만남은 이렇게 어긋난 공기 속에서 끝이 났다. 한 달 후 도경은 장학재단 건물 앞에서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사회혁신 공모전 최종 발표일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골목 밥상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재단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 젊은 창업가들이었는데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화려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있었다. 도경은 자신의 소박한 자료를 내려다보며 잠시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다. 맨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다. 한서정. 이 재단의 설립자이자 심사위원장이었다. 도경은 그녀가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였다. 서정도 마찬가지로 조카의 참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두 번째 발표는 문태호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다. 젊은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노인 돌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3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발표자는 화려한 그래프와 통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특히 서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30% 절감분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 심사위원이 질문했다. 주로 인건비 절약과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서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서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발표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개별 상담 시간을 줄이고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다. 드디어 도경의 차례가 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슬라이드 대신 간단한 자료와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골목 밥상 네트워크는 지역 식당에 남는 음식을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경은 지난 몇 달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매일 버려지는 음식의 양과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노인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분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경은 시범 운영 결과를 보여주었다. 참여 식당 15곳, 수혜 노인 80명. 숫자는 작았지만 만족도는 95%를 넘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후기가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밥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식당 사장님과 인사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한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서정은 메모를 하면서도 조카를 바라보는 눈에 자부심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다.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3개 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10개 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1인당 월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식사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존 급식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도경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별도의 회의실로 이동했다. 서정은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각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 노력했지만 도경의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한도경 씨의 프로젝트가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해 보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먼저 의견을 말했다. 동감입니다. 기술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특히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태우가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는 냉담했다. 효율성만 강조하고 정작 수혜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네요. 노인 돌봄에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서정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사회 혁신은 기술이나 효율성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골목 밥상 네트워크가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라고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도경의 프로젝트가 최고점을 받았다. 결과 발표 시간. 도경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듣고도 잠시 믿기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가 상장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고민과 불안이 일순간 사라졌다. 서정이 악수를 청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도경은 그녀가 자신의 이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만 바라봤다.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반면 태우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탈락했다. 발표자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태우에게 연락해야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도경은 수상 소식을 민주에게 전했다.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버지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축하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민주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도경은 그것을 느꼈지만 오늘만큼은 순수하게 기뻐하고 싶었다. 자신의 일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모든 의혹을 날려버렸다.
밤늦게 복지관에 들러 할머니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환한 웃음이 어떤 상보다 값졌다. 도경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도경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후 문태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였지만 그에게는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사회혁신 공모전 수상작 골목밥상 네트워크라는 제목 아래 도경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투자한 스타트업이 탈락한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다. 심사위원들이 노인 돌봄에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다. 태호는 신문을 접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민주가 도경과 함께 집에 왔다.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해림의 제안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식탁에 앉은 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축하합니다. 태호가 건조하게 말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였다. 감사합니다. 도경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답했다. 지난 발표회에서 태호의 투자 스타트업이 탈락했다는 소식을 민주를 통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해림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태호는 와인을 몇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도경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시선이 태호에게 쏠렸다.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공모전 탈락으로 인한 체면 손상이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규모를 생각해 봐야죠. 몇십 명 도우는 것과 몇천 명 도우는 것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경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지난번보다 더 직설적인 공격이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이상론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기업들을 보세요.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큰 파일을 만들어야죠. 작은 선의로는 한계가 있어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해림이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들을 기색이 없었다. 도경 씨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태호의 말에는 나이와 경험을 앞세우는 권위적인 톤이 묻어 있었다.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생명?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효율성은 어떻게 확보하죠? 무한정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효율성과 인간성이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둘 다 달성할 수 있어요. 태호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회복지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못마땅했다. 특히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탈락한 상황에서 도경의 성공은 더욱 거슬렸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네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민주가 이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도경의 신념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것 같지 않았다. 민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림이 딸에게 물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쏠렸다. 도경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부모와 연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다시 민주가 부모 편에 선 것이었다. 지난번보다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렇죠. 민주도 현실을 알고 있네요. 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도경 씨,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서면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도경아, 민주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도경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감사했습니다. 도경이 나간 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보여준 확고한 신념에 예상치 못한 당황감을 느꼈다. 저 친구 참 고집이 세네. 태호가 중얼거렸다. 혜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민주야, 괜찮겠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경이 나가면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유부단했는지 깨달았다. 부모와 연인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양쪽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도경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도경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주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다.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고 민주는 여전히 그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경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태호는 서재에서 투자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근 투자한 몇몇 스타트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 공모전 탈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날 이후로 계속 무거웠다. 도경과 민주의 관계에도 균열이 더욱 깊어졌다. 두 집안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2주 후 도경은 복지관 사무실에서 신문을 펼쳐보며 미소를 지었다. 골목 밥상 네트워크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여 식당이 30곳으로 늘어났고 수혜자도 150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지역 언론들이 연일 이 프로젝트를 조명하고 있었다. 작은 밥상으로 도시를 바꾼 청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다. 기자는 도경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급식 서비스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 식당들의 매출도 오히려 늘었다는 후속 보도도 있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기로 했다. 도경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였다. 김순례 할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단골 중국집 앞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혼자 끼니를 때우던 분들이 이제는 함께 식사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의미 깊었다. 중국집 사장 이철수는 도경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처음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데려와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근처 직장인들도 착한 가게라며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철수는 이제 다른 사장들에게도 참여를 권하고 있었다. 구청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예산에 골목 밥상 네트워크 확대 운영비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해왔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공무원들이 견학을 왔고 제주도에서는 아예 컨설팅을 의뢰했다. 도경은 하루하루가 바빴다. 언론 인터뷰, 확장 계획 수립, 새로운 파트너십 협의 등으로 일정이 빽빽했다.
복지관 동료들은 그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시각 문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근 투자한 5개 스타트업 중 3곳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그중 하나는 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핵심 기술이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AI 기반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던 회사였다. 초기 투자금 50억 원이 투입됐지만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가 무기한 연기됐다. 태호는 이 회사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회사 대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쇄 반응이었다. 한 투자가 실패하면서 다른 투자처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투자 회수를 요구하는 곳들이 늘어났고 새로운 투자 제안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태호의 명성과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었다. 경제 전문지에서 나온 기사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실패한 투자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태호가 투자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효율성만 추구하다 인간적 요소를 간과한 프로젝트들이라는 분석이 뼈아팠다. 기사는 최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트렌드와 태호의 투자 철학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후배들은 이제 태호를 구시대 투자자라고 속삭였다. SNS에서는 문태호 투자 법칙이라며 그가 투자한 회사는 피하라는 농담까지 돌았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몇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태호는 신문을 던지며 분노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젊은 사회복지사 한도경의 성공과 대비되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언론에서는 도경을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혁신가라고 칭송하는 반면 자신은 낡은 사고의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혜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투자 건들이 좀 꼬였어. 생각보다 심각해. 태호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지만 혜림은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집안 경제는 모두 태호가 책임졌는데 처음으로 불안함이 밀려왔다. 많이 심각한 거야?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까? 아직은.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당분간 지출을 좀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혜림은 처음 듣는 남편의 약한 모습에 당황했다. 민주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며칠째 술을 마시며 잠들고 있었고 어머니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동시에 도경과의 관계도 계속 어색한 상태였다. 지난 식사 자리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더라도 예전 같은 편안함은 사라진 상태였다. 민주는 양쪽 모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도경은 복지관에서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체 25개 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시청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확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연락까지 왔다. 복지관장은 도경을 보며 뿌듯해했다. 30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업은 처음이었다. 도경은 이제 복지관의 간판 스타가 되어 있었다. 도경아, 이제 집에 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몸도 챙기고. 관장의 따뜻한 관심에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있었다. 일은 잘 풀리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도경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요즘 어때? 정말 바쁘겠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빠. 프로젝트 확장 때문에 정신없어. 도경의 대답은 건조했다. 예전 같으면 프로젝트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축하해. 신문에서 봤어.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며? 응. 다큐멘터리 촬영했어. 정말 대단해. 내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네. 민주의 축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도경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마시려 하지 않았다. 도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 지난번 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도경은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그리고 내 입장도 이해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아. 정말로 자랑스러워.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네가 어느 편에 서는지도 알았어. 도경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어려워. 부모님과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네가 계속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부모를 버리고 너를 택하라는 거야?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생각이 뭔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 나도 모르겠어. 부모님과 네가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이 흘렀고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이들의 침묵과 대조를 이뤘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도경이 먼저 말했다. 얼마나? 언제까지? 모르겠어. 지금으로서는 답을 낼 수 없어.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도경의 마음이 이미 멀어진 것을 느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럼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네. 당분간은. 도경이 일어서며 말했다.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도경은 자신의 신념대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태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각자의 길은 점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한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한 토요일 오후였다. 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는 지역 축제로 인해 평소보다 북적였다. 함께하는 우리 동네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규모 축제였다. 무대 앞에는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견학단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도경은 무대 뒤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오늘은 골목 밥상 네트워크 6개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문태호는 자택 서재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야위어 보였다.
최근 또 다른 투자처에서 사기를 당해 10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그를 몰락한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해림도 마찬가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의 사업 문제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두웠고 딸 민주와 도경의 관계 파탄까지 겹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평소 여유롭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축제장 뒤편 상가 건물 2층 카페 창가에는 민주가 혼자 앉아 있었다. 아래쪽 무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도경과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오늘 축제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몰래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경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생명으로 봐야 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는 조금씩 와닿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지역 상인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골목 밥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축제 전체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태호는 거실에서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축제 화면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골목 밥상 네트워크 성과 발표라는 자막이 나오자 리모컨을 멈췄다. 드디어 도경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다. 대신 지난 6개월간 찍은 사진들과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전부였다. 안녕하세요. 골목 밥상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도경입니다. 도경의 인사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박수가 유난히 컸다. 태호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다. 6개월 전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경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현재 참여 식당 45곳, 수혜자 220명, 만족도 98%.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할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무대에 80세 할머니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그냥 밥 얻어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던 민주도 마음이 뭉클해졌다. 식당 사장님들도 좋아하세요. 단골이 생겼다고 하시고 가게가 활기찼다고 하시고 우리가 짐이 아니라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내려가자 이번에는 참여식당 사장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다. 중국집 사장 이철수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다른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가게가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영상 속 이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어서 다른 식당 사장들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태호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경은 프로젝트의 확산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에는 서울 전체 25개 구로 확대하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하지만 도경이 가장 강조한 것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돕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돕느냐입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우리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도경은 잠시 멈춰 관객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는 카페 창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자본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작은 관심과 진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어르신들의 박수가 열렬했다. 참여식당 사장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던 민주는 조용히 앉아서 도경의 말을 곱씹어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경이 마이크에 다시 가까이 다가갔다. 돈이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태도와 진심입니다. 이 말에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카페 창가에서 듣고 있던 민주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같은 순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호가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꺼졌다. 자신을 겨냥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에 투자할 때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결국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도경의 모습은 무대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희망이 넘쳤다.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던 민주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으로 도경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공허한지. 민주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아버지가 추구했던 효율성과 수익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목격했다. 투자 실패, 명성 추락, 가정의 불화. 반면 도경이 추구했던 인간 중심의 가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집에서 꺼진 텔레비전 앞에 앉은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혜림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태호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도경은 무대에서 내려와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할머니들이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식당 사장들도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다. 도경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넘쳤다. 축제는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골목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들과 젊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카페에서 내려와 축제장 뒤쪽에서 멀리 도경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도 함께 묻어 있었다. 성공했지만 혼자였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민주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경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돈이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태도와 진심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다. 30년 투자 경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태호는 빈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추구해온 길이 옳았을까? 도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오늘의 성공이 기뻤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도 있었다.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도경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다.